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에는 세균 번식이 왕성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장마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장마철 되면요, 우울하다 혹은 무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보통은 세로토닌이라는 우리 몸의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보통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의 물질은 일조량과도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예. 장마철이라면 햇빛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로토닌 합성량이 감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증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확실히 화창한 날과 이 어두운 날은 이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군요. 이게 정신적인 거 말고도 장마철에 이게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의 몸이 보통 가장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가 한 20도 전후고 예. 습도는 한 30-40%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장마철에는 일교차가 심해지고 습도도 높아져서 땀이 잘 마르지 않는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체온 조절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분비기나 그 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외출이 이제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이 많아지고 운동 부족이 발생하고 또한 이제 장기간의 그 에어컨 노출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어르신들이 비가 올지 이렇게 미리 안다고 하시잖아요. 팔, 다리, 허리 아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보통 장마철에는 기압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 안에 압력이 상대적으로는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윤활액이 이제 팽창하게 돼서 관절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감각 수용체가 압박이 돼가지고 통증을 더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마철에 근육통이나 관절 아프신 분들은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런 기간에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 장마철 관절 통증을 좀 최소화하려면 기압과 습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예. 여름철 만약에 80% 이상이 되는 습도가 있을 경우에는 집안을 50% 이내로 좀 낮춰주고 네. 외출할 때 그러기 위해서 2-3시간 정도 난방을 하거나 습기를 조절해주는 숯 같은 거를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관절통의 좀 예방 운동으로는 오금 밑에 베개를 놓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허벅지 위쪽 근육에 힘을 줘서 베개를 누르는 네. 무릎 펴기 운동 동작들이 그 관절통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좀 꾸준히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식중독도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습기도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이 장마철 식중독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보통은 가급적 생식을 아무래도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모든 음식은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익혀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조리 도구를 청결하게 다행히 사용해야 되며 특히 이제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이나 도마 등은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네. 무엇보다도 이제 외출 후나 조리 전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조리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어떤 음식들이 좀 위험할까요? 네. 보통 이제 식중독균으로는 포도상균이나 살모넬라 식중독균, 비브리오 폐혈증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균들의 오염원으로 보통 볶음밥이나 수프 등을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보관했을 때에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그리고 여름철에 어패류를 생식하는 경우 네. 또한 이제 닭과 같은 가금류나 그 계란 같은 알을 만진 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음식을나 그런 그 가금류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면역력이랑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장마철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균이 이제 그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마철에는 이러한 곰팡이균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평소 발을 자주 씻고 땀을 잘 흡수하는 그 면이나 양말 같은 거를 자주 갈아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피부 관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장마철인데 일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칙, 생활 수칙이 있다면 몇 개 좀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 조리 전이나 외출 후 반드시 손 씻기와 더불어서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물은 끓여서 먹는 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예.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장마철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마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해서 야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